붙잡혀가서 총살당했는데 그걸 가리켜 뭐라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 형님이 오셨는데 그 피살된 우리 애국 국민 북한으로 가서 총살당한 그리고 또 불을 지른 형님이 오셨는데 형님을 잠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를 한번 하시고 북한에 가서 희생당하신 정말로 그 형님 맞습니까? 진현님? 맞습니다. 그럼 동생이에요? 예, 넷째 동생. 미안하지만 고향은 어디십니까? 전라도 완도. 전라도는 원 다 저쪽 편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우와, 전라도도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이야, 전라도 중에서도 애국 국민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어떻게 그 희생이 되셨나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2020년 9월 21일 02시경에 아마 실족됐다고 판단합니다. 실족을 했는데 라이프 자켓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바다에 빠졌었고 약 38시간 정도의 테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중국 어선에 발견이 됐었고 이 중국 어선이 그래서 인간적인 아마 팔에 상처난 곳에 붕대를 감았고 라이프 자켓을 입혀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도 중국 어선들을 이버커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업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어선들도 이버커터가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바다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네바 협정에서 전쟁하다가 잡은 포로도 사실 죽이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데요. 네.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제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게 슬리퍼를 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5분 동안에 이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저들의 해유에 동요를 하고 동조를 했으면 아마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저들의 만행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렸을 겁니다. 정당한 국가 공무원을 간첩죄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회유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고 세상에 어떻게 국가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든 이 악당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힘없는 일개의 시민이고 국민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 주먹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이 자식은요, 형님이 북한으로 자직 입국했다. 동생이 우리 형님이세요? 형님이세요. 그럼 입국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의 지시로, 난 지시라고 보는데 국방부한테도 지시하고 국정원에도 지시하고 해서 이야, 세상에 문재인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문재인은 내가 간첩이라고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3번 깜방 갔다 왔거든 제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이 자식은 깜방인데 이건 완전히 저거는 간첩이란 말이에요. 이 자식. 어떻게 멀쩡한 공무원을 북한으로 자진 입국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했습니까? 조작을 아까 얘기했던 구명동에 분명히 중국 어선의 한자가 벽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에 의하면 김원희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7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리퍼, 구명동이, 부유물, 그 다음에 이혼을 했다, 개인의 빚이 많다, 정신적인 공황이 있다, SI 첩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SI 첩보 너네들만 듣지 말고 나도 좀 봐야 되겠다. 비밀 서약 각서를 써서라도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간첩이나 월북에 관련된 인정을 절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뭐라고 듣냐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듣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멍청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소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아, 조만간에 이게 저는 민주당 전체를 저 혼자 흔들어 버릴 겁니다. 아, 이 자들이 저 한 명과 169명의 현역 의원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현역 의원들 한 명 한 명씩 고발할 생각입니다. 자, 주사파 국회의원들 국회를 해산하라! 이거는 국민의힘 정당뿐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뿐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 저 새끼들도 개새끼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와 첫 대면을 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99명밖에 안 됐습니다. 180명으로 찍어 누르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숨 걸고 투쟁하는데 당신들 99명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 혼자라도 투쟁해서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의석 숫자가 저쪽이 뭐 180명이고 이쪽이 뭐 69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서 국민의힘 정당이 지금 현재 180명이 돼도 이 새끼들은 싸움을 못해요. 저 원래 체질이 그래요, 이 개자식들이. 근데요, 이번에 이제 계속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활동도 해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 변했고 아니 많이 하려고 변해도 노력을 속으로만 변하지. 저 친구가 뭐냐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 개새끼들이.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저 시청하면 지금 왔거든요, 의원들이. 근데요, 네.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국감 시즌에 광화문에 나와서 또 다른 촛불 투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제가 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동생의 사건을 가지고 자꾸 간첩으로 몰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제가 고발하고 범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7월 4일날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13일날 의결해라. 그리고 14일날 문재인이 손으로 잠근 대통령 기록물 열람 촉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한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하니까 얕잡아보고 합니다. 근데 저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형님, 내가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똑같이. 네. 북한이 더 좋아요,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전라도인데. 전라도 오는 사람 아닙니까? 전라도도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주사파 애들을 싹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앞장서서 한번 투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남이라고 해서 애국 시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부산 경남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차기 총선 때 저는 당당하게 호남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같은 편이라고 해놓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이 자들이 과연 인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 7가지 증거 하나하나 반박을 하니까요. 나중에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국가안보 군사기밀. 야, 이 미친놈아 무슨 개같은 소리냐라고 하니까 주변국 외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퇴임 7개월을 남겨놓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조작을 하고 또 자기네들의 만행이 드러날까봐 간첩으로 끝까지 몰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 감사원 감사 요청도 제가 2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핀셋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9개 기관을
조사를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수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생을 발견했다는 9월 22일 날 네. 오후 3시 30분 네. 까지 제가 헬기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4시가 넘으니까 헬기가 한 개 옵니다. 근데 대역경도를 한 바퀴를 돌아요. 네. 아마 확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동생이 체포됐는지. 그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합직거리를 합니다. 세상에 죽고 나니까 경비 함정을 5배, 6배, 헬기를 내가 수색을 요청을 해도 한 대도 안 띄운 놈들이 죽고 나니까 6대를 띄웁니다. 이게 많이 됩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쇼맨십. 우리는 앞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저들이 잘하는 조작질, 그 다음에 선동정치, 제가 이번에 박살낼 것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